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로, 드디어 저희 동년배 3명이 모였습니다. 예, 네, 이 얘기 할 때마다 좀 약간 찔려. 왜 그러십니까, 형님? 형님이시죠. 저희 사람들 다 네. 목격된 줄 알잖아요. 그래도 뭐 한두 살 차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나 친구야 친구. 네, 네.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중에 제일 알려지고 유명하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본인 소개. 네, 안녕하십니까. 양욱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주로 이제 안보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이전에는 뭐 열심히 이제 뭐 종편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애들 가르치느라고 네. 들어가서 열심히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 식당에 내려가니까 사인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식당 아저씨가. 바로 알아보시는구나. 네. 야, 저는 사인까지는 아니고, 유재일님 그래서 네 안녕하십니까까지는 했는데 아직 네. 사인은 역시 클래스가 아닙니다. 남다르십니다. 저희는 이제 이제 우리가 안보 얘기를 좀 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안보 얘기가 보통 우리가 이제 진영 논리를 하면 좀 그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진보 쪽 사람들이 안보 얘기도 아닌데 안보 얘기처럼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보수분들의 안보 얘기는 좀 많이 좀 갇혀 있고. 네. 그런데 진짜 안보 얘기는 보수가 주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뭐 아마 네.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네. 하실 텐데, 저는 좀 약간 좀 갑갑한 건 어떤 부분이냐면 틀에 갇혀 있다는 거죠. 생각. 틀에 갇혀 있죠. 틀에 갇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위협에 대해서 저 누구보다 북한 위협 많이 생각하고 막아야 된다 준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위협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네, 그다음에 뭐 미래가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사이 안 좋아지면 일본하고 사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의 어떤 위협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냥 뭐라 그럴까 이런 거죠. 제가 답답한 거는 제가 이제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몇 가지 국방 정책들이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국방 개혁 우리 보통 국방 개혁 얘기 많이 하잖아요. 되게 오래전부터 들어왔잖아요. 국방 개혁을 하는데 대부분 핵심이 뭐냐면 병력 감축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병력 감축. 네. 네,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우리 60만이라고 얘기한 게 네, 지금 이제 50만 언더로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야 매국이다 지금 난리가 났다 막 나라를 팔아먹는다 얘기하는데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애들이 안 태어나요 지금. 그렇죠. 애들이 안 태어나서 이거를 징집을 다 해와도 안 차.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어떤 방법으로 바꿔야 될 거냐? 예를 들어서 뭐저 같은 사람이 야 병력을 어쨌거나 줄일 수밖에 없어 얘기하고 있으면은 야 저 뭐 약간 좀 뭔가 너 선 갈아탔니?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약간 좀 뭐든지 저는 뭐 진보 보수하고 상관없이 정말 핵심적으로는 안보라는 건 생존이잖아요 그 나라에.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생존인데 이게 왜 진영 논리는 아니고 왜 이거를 가지고 어떤 팩트나 이런 걸로 안 바라보는지 좀 이런 게 답답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군대를 만약 60만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예. 4년 해야 돼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용병을 데려오면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애들이 30만 태어났잖아요 작년에. 네. 그러면 남자애들 남자 15만. 15만인데 예. 그 중에 이제 군대 못 가는 애들 좀 빼고 하면 한 12, 3만 한다 그러면 4년치 모아도 60만이 안 돼요. 그렇죠. 4년 해야 한 50만 되네요. 그렇죠. 이제 정확히 네. 이제 그 비율을 얘기를 드리면은요. 군이 예를 들어서 60만이다라고 하면 60만이 다 일반 병이 아니라 직업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 군인들이 뭐 다 맞아요. 한 이제 한 20만 정도 된다라고 보면요. 그러니까 40만이지만 그걸 예를 들어서 복무기간 2년이다. 그러면 매년 20만 정도가 군대를 가야겠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1년 반으로 줄였잖아요, 지금. 네.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복무기간이 더 3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최소한 2년이라도 잡아놨으면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기간 늘려나가는데 자, 더 큰 문제 뭔지 아십니까? 이제 한 우리가 2030년 정도 되잖아요. 30년 이제 40년 이제 30년대 후반 중후반 정도 넘어가면은 10만 정도를 확보하는 것도 지금 간당간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10만을 확보하는 것도 간당간당하게 되면은 네. 도대체 군대를 몇 명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15만에서 16만. 부사관을 네. 늘려야 되나 직업군인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네. 없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면요. 국방개혁 맨날 얘기하는데 그 얘기 맨날 핵심이 그거잖아요.
야 첨단 장비 사오고 무기 사오고 하면은 야 애들 병사들 없어도 우리 전투력이 굉장히 높아질 거야. 자 근데 그럼 실제 그럼 우리 저 육군 전방부대 가가지고 와서 자 뭐 예를 들어서 그래요 보병사단에 자 분대 다니고 있어요 분대의 전투력이 예를 들어서 2006년 한참 뭐 국방개혁 시작한다고 얘기할 때 이때에 비해서 뭐 2배 3배 높아졌냐? 분대 전투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전투력 뭐 바뀐 게 없어. 뭐가 뭐 하면서 뭐야 뭐 뭘 줄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바뀐 게 없어.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굉장히 제가 뭐 방송 같은 거 안 하면서 열심히 육군을 도와줬던 게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걸 도와줬는데 뭐냐면 야 우리 보병들도 막 미군들 입는 첨단 막 그냥 막 방탄조끼에 막 야시경 다 쓰고 막 총도 막 앞에 광학 조준경 달아가지고 해서 이래서 그러잖아요. 뭐 배그 같은 거 뭐 게임 같은 거 보시면 알잖아요. 그냥 배틀그라운드. 네, 맨눈으로 쏘는 거보다 광학 장비 하나 딱 달려가지고 땡겨 쏘면 훨씬 더 멀리 있는 거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해주겠다 그래서 믿었어. 야 드디어 우리 군이 잘할 수 있구나. 이제 높아지는구나. 지금 사업 3으로 가고 있어요. 예, 저도 이제 깡 보병 출신으로서 진지공사하고 공구리 치고 기관총 박아놓는 거 그거 바뀌는데 아직도 시간 한참 걸릴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이제 기계화사단 된다면 이동 있잖아요. 네. 이동 수단 발달하는 거는 보여요. 네. 이동 수단 하는 거 발달하는 건 보이는데 과연 참호전 했을 때 기관총 유탄 두 개 뭐 기관총 하나 들고 무조건 뛰어라. 이게 변한다? 보병전에서? 한 삽이라도 더 파서 뭐 그러니까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네. 그래서 뭐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마찬가지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보가 됐어. 기아 보병이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장갑차를 이제 소외해서 탑승 전투도 하고 근데 이제 물론 탑승 전투라는 게 이제 뭐냐면 차를 타고 전투해야 되는데 네. 이걸 하려면은 지금 우리 기존의 K200 갖고 못 해요. 네. K200은 옆에 그냥 그 K6만 달려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K21 같이 막 위에 포탑도 달려 40mm 뻥뻥뻥 쏘는 걸 써야 되는데 그거 한 200대 만들고 끝났어요. 돈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뭐 국방개혁 해가지고 해서 쫙 깔아놓으려면 K200으로 다 바꿔놓고 그래서 옆에서 40mm가 뻥뻥뻥 지원에 들어가는 가운데서 보병들이 가서 전투한다? 전투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안 그러잖아요. 저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였는데 막 무기 들어오고 그 진짜 사나이 있었잖아요. 아, 예. 거의 국방 홍보 TV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무기 나왔다 기타 등등 보는데 아니 저 무기들로 가지고 진지에서 버티는 상대를 상대로 뭐가 더 개선됐지? 저 차 타고 가다 상대 산에서 진지 치고 있으면 야 차에서 내려 그 다음에 깡보병 상태로 돌아갈 텐데.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국방 개혁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앉아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지휘관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를 못해서 2중, 3중, 4중으로 감시하고 마이크로 매니지먼트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뭐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에 있는 전투 요원들 혹은 지휘자 우리 분대장급 이상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과감하게 자기가 이 전투 목적에 맞게 기동해서 싸울 수 있냐에 달려 있는데 이런 거를 키워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야 사고 나니까 하지 마, 야 뭐 하지 마. 심지어는 우리 그러잖아요. 사격 언제나 할 때 그거잖아요. 사격하러 나가는데 자 제가 알고 있기는 아주 예전에는 한 8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소대장이 통제해가지고 소대 가서 나가면 사격하는 거 소대장 통제를 했대. 자 이제는 중대장 통제가 기본이고 중대장도 못 믿어서 이제 대대장이 와서 통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본질을 말씀드리는 게 자 예를 들어서 군인의 제일 기본적인 전투 능력 중에 제일 핵심이 뭐겠습니까? 사격이잖아요, 그렇죠? 사격. 근데 사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뭐 누가 사격하면 전시에 사격하면 열심히 누가 참호를 다 파주고 예쁘게 총 거치를 놔주면 그 위에서 딱 놓고 쏘나요? 아잖아요. 막 움직이다 쏘기도 하고 막 달려가서 쏘기도 하고 엎드려 쏘기도 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 훈련 안 하죠. 안 하죠. 지금 사고 나니까. 예,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심지어는 그래도 예전에는 뭐 멀중가중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냥 딱 안에 박아놓고 뭐 예를 들어서 예비군 하면 더 한심한 거는 총을 아예 묶어놓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질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대에서 소부대 전투 사격 같은 거 할 때 총알 안 주거든요. 그냥 들고 막 뛰어가면 거기 딱 있으면 거기서 사격할 거 3발 이렇게 탄창도 끼어져 있는 상태. 거기 뛰어가서 주워 끼고
세 방 쏘고 벌써 20년 전 얘기긴 한데 그게 개선됐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전투력이 아니라 부대 운용을 사고 없이 나는 게 부대 지휘관이 승진하냐 마냐의 결정적인 인사고과라면 전투력을 어떻게 평가할 거라는 얘기예요. 실전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그런 인사평가의 기준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결국 이런 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자,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지휘관이나 뭐 평가가 돼서 이 사람들이 장군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해가 없이 말씀드리면요. 진짜 제가 아는 장군님들 정말 훌륭한 장군님들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소위 우리가 X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왜 생겨나냐? 바로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훈련을 하고 일을 잘했는데 뭐 사고가 나서 애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진급이 안 돼. 나가야 돼. 뭐 하나 뭐 조금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돼.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뭔가 훈련을 열심히 하고 뭐 하고 한 거보다 내 자력 관리 잘한 사람이 선발이 되고 진급이 되고 뭐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뭐냐면 나중에는 자, 정치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뭐냐면 여기서 제일 말 잘 들을 지휘관을 뽑아서 얘를 임명을 시켜야지. 높은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근데 군대의 본질은 자, 기본적으로 뭐 정치권의 어떤 임무가 내리는 거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군대에서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지만 그 윗사람 말 잘 듣는 것보다 잘 싸우는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싸움꾼들을 갖다 뽑아놓고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군대고, 자, 그래서 그런 군대를 필요할 때 과감하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자, 과연 대한민국에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떠나서 정치인들 중에서 자, 지금 당장 뭐 북한의 공격 나와가지고 뭐 왔다. 맨날 앞에서만 센 소리 얘기하지 말고, 야, 저렇게 해서 우리가 공격당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천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게 됐는데 가서 과감하게 보복 공격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 보셨습니까? 저 못 봤거든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전쟁관의 문제, 안보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 전쟁이 좋다는 게 제가 무슨 뭐 호정광이 아니라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전쟁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고 대한민국 사람을 지킬 것이냐가 아니라 전쟁은 무조건 피해야 돼. 전쟁하면 큰일 나. 전쟁하는 놈보다 나쁜 놈이 전쟁 광들이야. 라는 프레임 안에 가둬놓고 그리고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산은 계속 늘리죠. 그쵸. 근데 사실 그 예산 늘린 예산도요, 이게 얼만큼 제대로 쓰이고 있나라고 보고 있으면은 예산이 늘면 업체가 늘죠. 지금 우리 국방 예산이 보니까 일본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네, 이제 좀 거의 많이 지금 쫓아왔습니다. 많이 일본하고 거의 동급이 됐어요, 예산 쓰는 게. 그런데 아직도 지금 문제가 많다 그러면 심각한 거고. 그 교수님이 얼마나 예. 그 속에 이렇게 예. 불을 안고 그렇죠. 사시는지 오프닝부터 느껴졌습니다. 이거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오프닝이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나중에 가면은 교수님은 조직의 기능성을 보시고 네.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사니즘과 출세를 위주로 보고 이게 큰 갈등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군대가 돌아가는 거는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진급 이런 거 안 바라보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밑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쵸. 지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막 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난리가 나고 뭐하고 하는데 결국 뭐냐면 의료진 갈아 넣어가지고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죠? 생색은 정치인들이 다 내죠. 그렇죠. 예? 정권 있는 사람들 다 내고. 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 말을 현장의 전문가 일을 해내는 사람들의 말을 위에서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제가 지금 비속한 말씀을 듣질 않아요, 진짜. 자기 혼자 다 알고 자기 혼자 답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뭐냐면 지휘하는 사람이 현장을 얼만큼 계속 보면서 대응을 같이 잘해 나가느냐. 이게 한 나라의 가치가 바뀌는 거고 저는 이게 결국 뭐냐면요. 이게 꼭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금 사회 전체가 모든 분야에서 이런 병리적 현상들이 심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될 거냐. 사실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이게 원래 우리가 얘기하려고 했던 주제는 이게 아니었으나 방송이. 그렇지만 저는 이 얘기는 꼭 먼저 하길 잘했다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이 주제를 바꾸면 예.